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, 바닥 난방 이제 밑작업이에요. 뭐 시작하기 전에 항상 그렇지만, 그냥, 저는 제 경험을 그냥 공유하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당연히 뭐 정답도 아니고, 다만 매뉴얼에 기초해서 한다는 거, 그리고, 네, 뭐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네요. 자, 이 사진은 첫 번째 이 사진은 이제 저희 방에 엑셀이 깔린 거예요. 난방용 이제 엑셀관이 깔린 건데, 자, 이거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, 이번에 그러니까 난방하면서 보일러 설치까지 바로 가야 될지, 또 중간에 끊어야 될지 모르겠는데, 일단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음, 이거 역시 그 바닥 난방 자재를 어떤 걸 쓸 거냐에 따라서 뭐 다르겠죠? 뭐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, 뭐, 비드법 단열재 쓸 건지 뭐 아이소핑크를 쓸 건지 뭐 그걸 결정을 하셔야 될 때고, 그리고 물량 산출을 해야겠죠. 저희는 항상 그렇지만 스케치업을 이용해서 물량을 산출을 했습니다. 이 단열재가 뭐 다른 자재도 뭐 그렇긴 하지만 얘가 좀 부피 더 크고 나중에 많이 나오면 제 경험이니까 딱히 이렇게 써먹을 데가 없는 것 같아요. 목재나 뭐 못이나 뭐 기타 등등 그런 철물 부속들은 있으면 나중에 써먹을 때가 좀 있는 것 같은데, 단열재는 딱히 이렇게 써먹을 만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. 뭐 그것도 뭐 케바케니까 뭐 제가 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,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또 요즘에 자재값이 많이 올랐잖아요. 비용도 많이 올랐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미리 물량 산출 잘 하셔서, 예, 적정한 자재 주문하시면 되겠죠. 이 자재 주문을 하시면 이렇게 비드법 단열재가 도착한 거고요. 딱 보기에도 양이 적지는 않습니다. 이렇게 적지 않고, 그리고 이제 뭐 옆에 시험 성적표가 이렇게 뭐 붙어 있겠죠. 이런 것들 확인해 보시고 그러시면 되겠죠. 이제 자재 도착했으니까 내부를 이제 청소 한번 깨끗이 해 주시고요. 예, 중요한 항상 그렇지만 현장은 깨끗해야 되겠죠. 그리고 이제 현장 청소가 끝났으면 이제 비닐을 설치해 줍니다. 이 비닐을 왜 설치해야 되느냐, 이거 저는 뭐 이게 반드시 필요해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가끔 계시는데, 이 뭐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. 그 콘크리트 몰탈이 나무 목재들하고 닿는 것도 뭐 결코 좋지는 않을 테고, 그것도 그렇지만 이 흘러내릴 수 있잖아요. 울타리 흡수되니까 바닥을 통해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들,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데, 저희 이 그 통바닥 작업하신 분이 그 모탈 뿌려주신 분 있잖아요. 미장하시는 분이 이거 작업할 때 실제로 나중에 좀 잔소리를 좀 하시더라고요, 저한테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닐이 깔려 있어서 양생이 너무 늦다는 거예요. 다른 현장은 이게 안 깔려 있어서 수분이 빨리 빠져나가서 바닥으로, 예, 양생이 빠른데 가지고 좀 늦게 가셨거든요. 10시 넘어서 가셨던 것 같아요.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. 가지고 비닐 깔아놔서 너무 늦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게 맞지 않나. 물이 먼저 빠져나가면 적정량의 수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양생이 돼야 되는 걸 거 아니에요. 근데 수분이 먼저 빠져나가면 그것도 좋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. 그 기초 슬랩 하는 거랑 똑같겠죠. 슬랩에다 할 때 비닐 설치하는 것처럼 저는 같은 개념이라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비닐 작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. 뭐 저 역시 그냥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
뭐 남들 하는 대로 한 건데 뭐 저는 그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비닐 설치하는 게. 다만 그런 건 있잖아요. 바닥면에 비닐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단열재를 깔고 그 위에 비닐을 설치할 것이냐 이런 것도 좀 갈리거든요. 근데 저는 스티로폼이랑 이 콘크리트가 분리되는 것보다는 같이 붙어 있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 예, 예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긴 해요.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. 자, 이거는 이 사진은 측면 단열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전 영상에서 측면 단열을 위해서 스티로폼을 이렇게 자른 건데 이거는 조금 지금 생각해보면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외곽 라인,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 마감, 그러니까 벽체 라인은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은 했는데, 근데 저는 이게 마감 라인을 여기다 설치를 했거든요. 가이드를 만들었어요. 나중에 이미지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텐데, 그 모타를 할 때 이 마감 라인을 정확하게 알려주면, 그러니까 마감 라인을 알려주면 작업자가 좀 더 수월하게 수평을 맞출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도 사용을 했거든요. 그래서 내부에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쉬운 거는 외부 라인, 그러니까 외부 벽체, 외벽체를 싸주는 건 한 2배 정도로 해서 제가 제 기억에 이게 2cm 정도로 했거든요, 두께를. 근데 한 4cm 정도 두께로 잘라서 두께를 좀 했으면 좀 더 단열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. 어쨌든 저는 이런 식으로 그 스티로폼 잘라가지고 일일이 다 자른 거거든요. 단열재용으로, 그러니까 측면 단열조로 쓰려고 비드법 단열재 이거 잘라서 2cm 정도 두께로 잘라서 이렇게 다 둘러줬어요, 테두리를. 그런데 저는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이거를 좀 더 두껍게 외벽체 쪽은 한 4cm나 5cm 정도의 두께로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좀 있는데 뭐 그것도 네, 사람마다 다를 테니까 적당하게 케바케로 하면 되겠죠. 그건 역시. 그리고 요 타카를 이용해서 이게 벽체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사진은 되게 조그맣게 보이는데 이 각상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눌러줄 수 있게끔 고정을 해줬어요. 벽체에 스티로폼이 가이드가 떨어지지 않게 조그맣게 나무 토막을 잘라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. 저 보시면 뭐가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. 그리고 벽에다가 고정을 시켜줬어요. 자꾸 이렇게 쓰러지지 않게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이거는 이게 처음에 슬랩 작업할 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집을 지으면서 외부인한테 도움을 받은 게 2번이거든요.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바닥 콘크리트 기초할 때 미장하시는 분을 불러서 이 윗면을 좀 매끈하게 해달라. 수평이 굉장히 중요하니까. 그래서 그때 미장하시는 분을 한 번 썼고, 그 다음에 이제 몰탈, 이 통바닥 작업이죠. 방통 작업할 때 통바닥 하시는 분, 미장하시는 분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. 2번인데 그때도 어쨌든 전문가라는 사람을 고용해서 좀 매끈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의외로 이게 면적이 저희가 이렇게 뭐 20평이면 넓지는 않잖아요. 근데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수평이 이렇게 잘 맞지는 않습니다. 원하는 만큼 플랫하시게 나오진 않아요. 그래서 나중에 이 단열재 작업할 때도 보면 바닥이 고르지가 않아요. 이게 뭐 수평 몰탈이나 이런 것들을
사용해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, 사람 눈대중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단열재를 그냥 설치하면 이게 떠요. 단열재가 중간중간이 뜨고, 뜨는 거는 그냥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이제 그 몰타를 들이붓잖아요. 근데 몰타의 두께가 보통 일반적으로 5cm 정도를 합니다. 50mm 정도, 그 두께를. 근데 50mm라고 해봤자 이게 단열재가 의외로 되게 두껍기 때문에 저희는 8cm짜리인가? 그런 걸 썼거든요. 7cm인가 8cm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.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위에 올라가서 누르면은 이렇게 눌리는 정도라서 그 무게가 전체적인 몰탈이 부어졌을 때 저는 이렇게 스티로폼이 꾹 눌리면서 그 밑에 평평하지 않는 부분까지 접착이, 이렇게 밀착이 될 것 같지 않더라고요. 뭔가가 이렇게 밑에를 부분적으로 이렇게 잡아준다거나 눌러서 이렇게 해야 되지, 이렇게 몰탈이 동일하게 쭉 뿌려졌다고 해서 이 스티로폼이 바닥과 밀착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. 이게 두께가 좀, 몰탈의 두께가, 방통의 두께가 좀 두꺼우면 무게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5cm 정도로는 안 될 것 같아서, 그래가지고 보통 그렇게도 하세요. 화스너라는 걸 이용해서, 예, 스티로폼을 이 바닥이랑 딱 밀착시키는 경우도 있어요. 부분적으로 안 맞는 데를 화스너로 이렇게 일일이 고정시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저는 근데 저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바닥에다가 계속 구멍 여기저기 계속 뚫고 다니는 것도 좀 그래가지고, 저는 이런 식으로 몰타를, 네, 맞지 않는 곳에다 뿌린 다음에 바닥을 이렇게 매끈하게 가급적이면 수평으로 만들려고 했어요. 이 작업이 좀 많이 번거로웠죠. 이런 식으로 바닥의 수평을 몰타를 이용해서 맞춰줬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약에 화스너 작업을 하든지 몰탈로 맞추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우리 아파트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바닥 깨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이렇게 뭐 노후에서도 그렇고 강하게 충격을 줘가지고 그 스티로폼이 눌리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, 제 생각에 밑에 바닥에 어느 정도 공극이 있다 보니까 깨지는 것도 있지 않나,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. 그냥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 제 방에, 스티로폼이 이런 식으로 깔리는 거죠. 옆에 테두리, 단열선, 그리고 바닥에 깔리고 빈틈 가급적이면 없이 하고,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작업을 했어요. 그리고 이 사진은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. 배관이나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면, 예, 그리고 미리 그 위치를 재가지고, 예. 근데 구멍이 지금 보면은 이 구멍이 두 개가 있잖아요. 그 사이즈가. 그러니까 이거 약간 여유 있게 자르는 거거든요. 이게 의외로 항상 피트하게 맞추는 게 좀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어차피 나중에 단열재로 채워주니까 좀 여유 있게 해서 마킹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마킹 하시고 이제 안에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르고 있는 거죠. 꼬리톱으로. 이게 좀 의외로 이런 짜잘짜잘하면서 뭔가 자로 일일이 다 재야 되고 그 위치를, 이런 것들이 좀 손이 많이 가요.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단열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질 거라 생각이 들어요.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. 이 사진도 마찬가지죠. 그 위치에 맞게끔 재서 스티로폼을 이렇게 딱딱 자르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요즘에는 많이 이 단열 과정이 좋아져서, 뭐 요즘엔 그렇지 않겠지만 예전에는 그냥 테두리는 그냥 조각조각 그냥 대충 채워놓고 하여튼 엉망이었었어요. 단열 이 바닥 작업하는 거 보면. 뭐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모르겠네요.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런 것들을 좀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. 직접 하지 않으시더라도 업자나 뭐 맡긴다면 이런 것들은 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.
모르겠네요. 이것도.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끼워 넣는 거죠. 네, 여기는 지금 화장실인데 이런 식으로 단열재를 잘라서 끼워 넣습니다. 그리고 나중에 여기 구멍이 좀 여유가 있는 부분은 우레탄으로 채우는 거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겠죠. 자, 그리고 다 채워 넣었어도 보면 군데군데 조금씩 틈이 생겨요. 특히 외곽 부분 좀 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. 외벽재 부분은. 그래서 우레탄으로 군데군데 좀 공국이 있다, 틈이 있다 싶으면 채워 넣어 주세요. 저는 이런 것들은, 예, 이런 사소한 것들이 좀 나중에 단열에서 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틈틈이 채워 넣어 주십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군데군데 뭐 공간이 생긴 부분은 단열 우레탄 이용해서 이 사진처럼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. 그리고 구멍 뚫었던 데, 여유 있게 뚫었던 데는 우레탄을 이런 식으로 우레탄을 쏴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다 쏴주시면 칼로 불필요한 부분은 잘라냅니다. 그냥 뭐 이런 거는 그냥 꼼꼼하게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것만이겠습니까만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세요. 자, 이제 정리가 끝난 모습이죠. 이렇게 정리 싹 해주시면 바닥 단열재 작업은 끝나게 되겠죠.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이음매 부분에 청테이프로 이렇게 그 이음매 부분을 붙여주는 건데, 사실 이거는 그냥 관행적으로 많이 했었는데 그냥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작업은 아니고, 그리고 이렇게 까다로운 작업도 아니다 보니까 저는 그냥 진행을 했는데, 굳이 이 작업을 해야 되는지 저는 좀 의문스럽긴 해요. 그냥 굳이 비닐을 어차피 깔았고 다 했는데 굳이 테이블 해줘야 되나 이 생각이 사실 그때도 하긴 했거든요. 근데 비용이나 뭐 이렇게 노동력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작업이 아니라서 전 작업을 했는데, 굳이 이게 필요한가 싶긴 합니다. 제 개인적인 생각은 택레크를 무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자, 그리고 요 작업은 이제 나름 다 맞춘다고 맞췄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부분적으로 공극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. 밟았을 때 이렇게 눌리는 곳들이 부분적으로 좀 있어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우레탄을 쏴줬어요. 그 부분만. 가지고 사람 무게로 꼭 누른 상태에서, 그러니까 쏘고 발로 살짝 눌러준 거죠. 이런 식으로 좀 공극을 최소화하려고 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. 이게 뭐 이렇게 썩 좋은 방법이었는지는. 화스너를 이용하는 게 더,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레탄 쓰는 것보다는 화스너로 해서 부분적으로 고정해 주는 게 낫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. 그리고 이 이미지는 레벨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표시를 하는 거예요. 방통 마감선을. 그러니까 모타를 어디까지 맞춰야 되는지 처음에 슬래브 할 때 우리가 거푸집에 표시하듯이 저는 이 스티로폼 옆에다 표시를 해서 청테이프로 그 마킹을 했어요. 길게 쭉 돌아가면서.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만약에 그 몰탈 수평 작업을 했으면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죠. 근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작업자가 따로 있었고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한테 맡길 거니까 최대한 제가 그분한테 가이드를 제공하는 거거든요. 근데 그러니까 확실히 그래요. 그냥 남한테 뭔가를 맡긴다는 게 이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. 결과물이 항상. 그건 뭐 누구나 그렇겠죠. 하여간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레벨기를 이용해서 마킹을 했다. 요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.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
엑셀 설치하고 뭐 기타 등등 그런 거에 대해서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.